근데 재명이 너는 꼭 가서 경선을 배워. 지금 여기 이제 민주당이요. 컷오프 5대 범죄, 네. 예? 5대 범죄를 컷오프 하겠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재명은 안 걸려요. 5대 범죄 음주운전 있잖아. 음주운전인데 그걸 갖다가 시효를 갖다가 딱 이재명은 안 걸리게 여기 이제 뭐냐면 그 음주운전 있잖아요. 음주운전 전과 있는 게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 10명이거든.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딱 만들면서 15년 내는 3년, 3번. 3번. 그 다음에 10년 내는 2회. 2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는 이제 앞으로 운전할 일이 없잖아. 다 남이 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원트라가 옛날에 한 거는 봐주고, 자기는 봐주고. 그러니까 15년 전에 거는 3회. 네. 그 다음에 이제 10년 내 거는 2회.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아웃이야. 예, 이재명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재명하고는 관계가 자, 없는 이재명의 죄는 다 피해가는. 네. 예. 그래서 5대 범죄가 뭔지 알아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여기 전과는 없어. 형사사건, 이런 거는 없어. 네. 그러니까. 지는 해당 사항 없는 거야. 짓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여기. 예. 직장갑질을 이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거야, 이거? 야, 증오발언. 너희들은 그럼 아무도 감독도 없어. 맨날 증오발언 하잖아. 얘네들, 내가 말하는 게 얘네들이 맨날 노무현하고 김대중한테 뭐 광주 어쩌고 한데 지네가 이승만 박정희한테 했었던 말은 왜 이승만 박정희는 욕 먹어도 되고 지네는 그러니까 욕을 안 먹어? 우리나라에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웅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도 영웅을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네는 영웅 만들잖아. 프랭클린 벤자민 같은 경우도 과도 있고 공도 있고. 네. 그러면 공과가 있지. 공과를 같이 이야기한다고. 이런 건 공이고 이런 건 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과는 역사 학자들이나 알고 대중은 주로 공을 알지. 공을 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에 대해서 이런 대통령도 있었고 이런 업적을 남긴 대통령과 이런 업적을 남겨갖고 우리 미국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를 이런 업적이 이 사람이 있었어요라고 하면 이 사람 이런 과가 있었으니까 이런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캔슬해버리지. 캔슬해서 못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승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지금 만 분들 대한민국의 현대 근대사를 아세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누가 노력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끼리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잘해가지고 이렇게 온 걸까요? 원자력 발전소도 저절로 생기고 갑자기 생기고 그 미국에 갑자기 그냥 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그냥 이럴 때 운이 좋고 저럴 때 운이 좋고 그냥 운 좋고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걸까요? 분명히 숨은 또는 그다음에 알려져야만 하는 그런 영웅들이 있지. 영웅들과 그 사건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노력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폄훼해서 없애버린 게 이 좌파 새끼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화계 누가 장악하는지 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언론 출판 문화. 언론 출판 영화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씌우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영화계 다변화돼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냐면 대부분 주류가 뭐냐면 좌파들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겁니다. 방송과 그 다음에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좌파들이 잡고 있으니 우파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책을 내고 싶어도요. 책을 낼 데가 없어요. 지금 삼남마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국비로 당학생들 보냈다고 했는데 저거 진짜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진짜 눈물겨운 얘기예요. 연기라 너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와서 설명 좀 해줘. 아니, 네, 잠깐만 나중에 할게요. 저랑 쟤랑 둘이.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네. 지금 그 당시에 네. 우리나라가 국가로 인정을 받았고 유엔에 가입하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저 유학 보낸 얘기 진짜 눈물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실을 우리나라 근대사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저 좌팔들이 가려놓고 폄훼한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그거야말로 진정한 왜곡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여기까지 전 세계에 군사 강국은 5대 강국이 되고 군사력은 5대 강국이고 경제로는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됐는지 이게 미국에 그냥 기생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한테 돈 달라가지고 받았다 그랬다고요? 웃기는 소리지만 제발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정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전기 좀 쓰게 만들고 밥 배불리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고 따뜻하게 살게 만들고 이런 거 걱정했던 사람들이 지금 싹이 쳐졌어. 왜 이게 뚝 떨어진 줄 알아? 전기 이렇게 쓰고 따뜻하고 밥 먹고 에너지 식량 문제 그리고
이런 경제를 일으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과 그런 것들이 싹 다 지워지고 그냥 그런 건 다 뚝 떨어지고 뭐 민주화만 씨발 노력해서 된 거라고 지랄하고 앉아 있어. 그리고 이승만을 갖다가 마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갖다가 그 당시에 이승만이 말하자면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인물이었다면 대통령이 못했겠죠. 김구도 그 당시에 이승만한테 왜 밀렸겠어요? 미국의 힘 때문에 밀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 당시에 이승만이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미국에 있는 명문대를 다 나왔어요.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김구 같은 분들도 이승만한테는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유엔에 가입했다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유엔에 가입 안 했으면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한 건 1989년인데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한미 동맹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는 거죠. 유엔 가입이 그때 유엔은 1991년 남북 동시 가입을 한 동시 거고. 가입한 거 맞지?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유엔 가입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네이션이 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네이션 대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네이션 대우를 받은 거지, 우리는 국제사에서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되는 건 유나이티드 네이션에 딱 되는, 거기에 가입을 해야 국가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헷갈린 거예요. 신탁 통치를 받고 네이션이 된 것도 아니고 유엔의 가입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 취급을 받았냐? 맞아. 국가 취급을 받았냐? 그거는 한미 동맹이기 미국 동맹이니까 네이션 취급을 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그래서 그 네이션에 들어간 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그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엔이 6.25 때 와서 도와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군이 만들어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전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그 당시에 유엔 가입은 식민지 국가들의 유엔 가입은 기본적으로 신탁 통치를 거쳐서 되는데 우리는 신탁 통치 없이 그냥 맨 먼저 그냥 48년에 바로 수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전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유엔에 등록하기 전에 전쟁이 나고 양쪽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상임 이사국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가입 반대하고 북한 가입은 미국이 반대하고 그래서 남북한 동시 가입을 위에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의 사자 승인하에 기본적인 사자 교차 승인이죠. 저쪽은 우린 이쪽은 북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노태우 대통령의 또 업적이죠. 맞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업적인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유엔 가입국이 그때 돼서 우리 네이션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이션하고 뭐가 개입한 경쟁하는 거냐? 네이션하고 여러분 소비에트가 경쟁한 거예요. 네이션은요 사유재산제에서 사유재산제고 소비에트는 공산주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뭐 권력은 이쪽은 분권, 대의 정치라고 저쪽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민민주주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저기는 종교 불가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네이션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자유민주주의 네이션이 있고 소비에트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를 했냐? 절대로 소비에트는 안 된다. 그래서 공산당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20세기 초반부터 주구장창 얘기해서 대한민국은 소비에트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네이션이 돼야 된다. 그거를 해서 이 나라를 네이션으로 만든 네이션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인데 이 역사를 윌슨주의라고 하죠. 윌슨주의, 이승만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국제주의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다 제거를 했다 이거지. 자, 여러분 아무튼 박수 한번 치십시다. 여태까지 있잖아. 나랑 방송하면서 말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이션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의 기독교 세력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거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독교 없으면,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 신자 아니지만 그 기독교 종교의 자유와 이 네이션의 속성에 있는 무신교, 종교 인정 안 하는 소비에트를 상대로 한 유신론자들의 싸움만 지금 남아있고 자본주의를 지켜야겠다. 이런 대의제를 지켜야 된다. 정치는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날뛰고 있고 쟤네들 사실상 우리나라를 의료, 보건, 기타 등의 사회주의로 만들고 있고 네이션 요소 중에서 다 지고 있고
딱 하나 종교의 자유 이것만 지금 기독교 세력이 붙들고 이 나라가 아직 공산화가 되지 않는 이유인데 그 기독교 세력을 전부 다 극우로 하고 몰아붙이고 있지. 맞아.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지금 쟤들이 그 좌파들 보면요. 기독교를 강력하게 경멸하고 그다음에 욕하는 거에 바로 이제 쟤들이 그 세력 자체를 전부 다 말살시키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극우를 해. 열받아. 그러니까 열받지 마. 그러니까 나는 열받는 게 나는 참 감옥 갔다 와봐. 그러면 열 안 받을 거야. 아, 감사합니다. 예. 감옥을 한번 갔다 오면은 이런 거에 열을 안 받아. 예. 덕담이야. 이거 감옥을 한번 그래서 한번 갔다 와봐야 되는가 봐. 그런데 나는 감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런 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좋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 뭐 변했니 뭐니 하는데 아까 좀 열받아 하더라고. 내가 열받은 게 하나만 주재봉님이 김여삼님 몰카 관련 사실대로 국민님께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민주당 가서 물어보고 한동훈 비대위 가서 물어봐. 나한테 왜 물어봐? 나는 이재명이 뭘 잘못했는지만 얘기할 거야. 지금은 전쟁이고 난 내 적을 향해서 자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병리평 시사했잖아. 이재명이가 말 뒤집는 선수야. 옛날에는 부끄러운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이러다가 지금은 뭐냐면 선거가 자선 사업이냐? 그래갖고 뭐냐면 그 비례대표 있잖아. 그걸 갖다가 다른 군소정당에다가 비례대표 주는 거는 자선 사업이래요. 그걸 자선 사업에 비례했어요. 동량 주는 거래요. 동량. 솔직히 얘기해봐. 이재명 비례 나가고 싶어서 그러지. 인천 계양에 그러니까 싫지? 이게 지가 이제 비례 나가야 되거든. 왜냐면 인천 계양 나가면은 네.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왜냐면 송영길이 나온다 그러잖아. 송영길 지가 안 되면은 와이프가 나온대잖아. 네. 그런데 와이프가 나온다 그러니까 표 갈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게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비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1번은 무조건 여자잖아. 네. 그러니까 지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1번은 못 받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2번을 받으면 또 2번 욕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비례를 다시 해가지고 한 20번까지 받으려고 이거 병리평 하겠다고 선거가 자선사업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당시 가서 말 들어봐야 된다니까. 그 당시 가서 말을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말 들으면 안 돼. 그리고 지역이냐 비례냐 그래갖고 출마냐 이재명의 딜레마 해갖고 불출마 또는 또 계양 가서 뭐라 하면 지역구 지켜야죠. 이랬거든. 계양구 지켜야죠 그랬는데 아직까지 퀴션 마크야. 이재명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에 맞서는 사람은 동기형한테 와가지고 선거운동 해주세요 할 거야. 누구든지 그런 유혹 느낄걸? 형이 가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하냐? 그러면 이재명하고 뭐 형이 같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만 걸어줘도 이재명 돌아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와갖고 제정신인 사람들이 이야기만 조금만 들어오면은 이 말이 맞구나라는 걸 느낄 텐데 그걸 맞구나라는 걸 못 느끼고 객관적으로 뭔가의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은 병 걸린 거거든? 병 걸린 사람들이잖아. 병은 왜 걸렸을까? 이게 뭐냐면 욕심인데 그 성경에 보면 그래요. 뭐 욕심이 인태한 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있잖아 감옥 가서 깨달은 게 있다. 난 옛날에 성경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었어. 그 산상설교에 이런 말이 나와.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나오거든. 마음이 부자였고 풍요로우라고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는 거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난 종교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뭐 나오거든. 근데 왜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을 받는 거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갔어. 근데 난 이제 감옥 가서 이해를 갔다. 마음이 가난해야, 마음이 배고파야, 마음의 양식을 찾을 거 아니야. 그치. 마음이 배고파야, 내가 마음이 배고파야 돼. 그래,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양식을 먹으려고, 마음의 양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게 돼요. 내가 그거를 감옥에서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한 번씩 가봐. 근데 무시 안 가나? 나 안 가, 씨발. 이렇게, 그래.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 안 가. 님이 나가, 삼. 초코파이 재명아, 변하려면 감옥 가야 된다. 진상이도 많이 겸손해진 것 같더라. 그리고 김용희는 지금 많이 겸손해지고 있을 거야. 걔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김용희는 겸손해지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재명이 너는 꼭 가서 겸손을 배워. 가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 배워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 너는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 책 좀 읽어라. 책 좀 그리고. 야, 아무튼 전과자가 이제 옥중 창당한다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송영길이 옥중 창당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아무튼 골 때린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병리평 이재명 오늘 정청래도 막 병 얘기하더라고. 왜 그러겠어?
아무래도 이거 뭐 분위기가 이상하다, 비례가 지역구 갔다 하면 개망신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지들도 머리가 있거든. 그럼 이재명 뉴스가 도배를 하거든, 지역구 출마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국힘은 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안 해줘, 뭐 줘, 이거 안 할 생각인데 또. 이게 얼마나 찬스인데. 아무리 딴 데서 난리를 쳐봐. 이재명 선거운동 하는데 각종 이벤트 다 벌어져. 뭐 이거.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재명하고 경제적, 정치적 이든 뭔가로 엮여져 있거나 그 주변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엮여져 있는 애들 나중에 이재명 실드 치다 감옥 간 애들 많다. 지금 구속된 애들도 봤지. 그러니까 김용도 실드 치려다가 2명 또 구속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선거에 들어가면 전략적으로 많이 모은 기사라 우리가 뜨잖아요. 추천 기사. 그거 이재명 기사로 도배되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국힘 비대위한테 하고 싶은 건 니네들은 상위 기사가 뭐가 떠야 되게 하는지, 니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위 기사가 바뀌어. 이재명 기사가 1위부터 10위까지 기사해야 돼. 먹이 주지 마. 그러니까 바보들. 여러분, 쟤들 그 정말 그 저기 노빠꾸 핵도에 핵도 그 저기 정말 그 빠가데스 그러니까 이게 빠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그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나사 돌릴 때 빠가 났다고 그러잖아. 그 빠가 났다가 무슨 말이냐면 바보 됐다는 뜻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전략적인 행동은 형 사실은 우리밖에 안 하는 것 같아.